여러분들이 공부를 뭐 처음 하시건 아니면 그 전에 시험을 봤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는 분이거든. 대개 보면 연초나 연말에 시험, 뭐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앞부분은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앞부분은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의 개념도 하고, 그다음에 토지의 특성 뭐 해가지고 뭐 부부, 연ging, 부증성, 부동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막 이거 외워대고 막 그럽니다. 앞에는 되게 열심히 해. 그래서 1장은 부동산학 총론 딱 하면 엄청 열심히 하는데, 뒤에 가면 이제 경제론 이러면 이제 벌써 이게 내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포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론 같은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총론에서 무슨 뭐 토지 용어 나오면 나지하고 갱지가 뭐니 하면서 막 따지고 그러는데 그거 별로 안 나와요, 그거. 그런 거 별로 안 나온다고. 그런 거 자꾸 이상한 거 자꾸 공부를 하시는데, 그거는 대충 해도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 상식으로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우리 시험이 무조건 다 어려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도 상식으로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진을 빼면 안 되고, 정말 정성 들여서 공부해야 될 파트가 있단 말이죠.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항상 공부할 때요, 이게 이런 거예요. 주사위 던지기하고 비슷해요. 주사위 던져가지고 나올 수 있는 확률, 뭐 이런 걸 감안해서 공부해야 돼. 항상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만 싹싹 훑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목차를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헌법이다 그러면 헌법에 누구 거 기본서, 그다음에 누구 거는 참고서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책이, 여기 나오는 내용이 저기는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단권화합니다. 옛날에 그 전에 저도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뭐 권영성 헌법 기본서에다 허영헌법 참고서 해놓고 권영성 기본서에다 허영 참고서 거를 막 끼워 넣어요. 끼워 넣어서 단권화라고 그래요. 단권화 시킨다고 그래요. 단권화 시킨 다음에 목차를 다시 잡아요. 거기서 이제 목차가 끼어 들어간 게 있고, 그 다음에 빠진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내가 목차를 다 씁니다. A4지 같은 데다가 목차를 널찍널찍하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널찍널찍하게 띄엄띄엄 이렇게 쓴 다음에 거기다 깨알같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써머리를 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깨알같이 씁니다. 그러면 헌법 같은 거는 한 3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앞뒤로 쓰면 한 15장이나 20장 정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외웁니다. 외운 다음에 그걸 나중에 씹어 먹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무엇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면 바로 그냥 A4지로 한 서너 장을 그냥 즉석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시험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아니고 주관식도 아닙니다. 오지선다긴 하지만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웨이트를 줘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경중을 가려서 공부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출제 개연성이 높은 것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시험 100점 맞아서 꼭 합격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그냥 평균으로 60점, 그 다음에 과락 없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시면 되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주사위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던져서 점수를 합했을 때, 주사위 두 개를 던져가지고 점수를 합쳤을 때 제일 작은 점수 나오는 게 몇 점이에요? 2점이죠, 2점. 왜냐하면 2점이면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가 있다 그러면 A 주사위는 2점이 나오려면 여기도 1점 나와야 되고 여기도 1점 나와야죠. 근데 1점 나올 확률이, 주사위가 육각형이기 때문에 6분의 1입니다. 확률이. 그래서 여기 6분의 1이고 여기 6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확률은 36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거는 몇 점이에요? 12점이죠. 12점. 두 주사위를 던져서 두 주사위 점수를 더했을 때 제일 높은 점수는 12점인데, 12점은 여기도 6개 나와야 되고 여기도 6개 나와야 되니까 다 6분의 1이지 않습니까? 6분의 1이니까 얘도 36분의 1이죠. 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 제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 5나 6이나 7이나 뭐 이런 것들이 확률이 높을 거 아닙니까? 경우의 수라고 그래요, 이게. 6이 나오려면 이쪽에 1 나왔을 때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면 되고요. 여기 둘 나오면 여기 넷 나오면 되고요. 여기 셋 나오면 여기 셋 나오면 되고요. 여기 4개 나오면 여기는 2개 나오면 되고요. 여기 5개 나오면 여기 하나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정규분포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5, 6, 7 이쪽이 확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2 같은 거는 되게 낮죠. 그 다음에 12도 그렇고. 확률 분포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니까 공부할 때 이쪽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전부 다 하겠다. 여기서부터 그냥 다 스캔해가지고 다 공부를 하겠다. 이러면 장하기는 한데 떨어집니다. 그 장하신 분이죠. 아주 대단한 분이긴 한데 그거는 여우같이 공부하는 건 아니죠. 곰같이 공부하는 물론 뭐 나중에 장기전을 수립해가지고 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자원을 희생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 공부가 이게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한다 그런 거는 다른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거거든요. 항상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의 논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포기한 것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회비용을 다 지불하고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거를 생각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란 말이죠. 이렇게 공부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저는 일단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공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공부할 때 이해 위주로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같은 걸 보실 기회가 있겠죠. 기출문제 이번 시험도 있고 그 전에 기출문제 분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암기하는 게 별로 안 나와요. 부동산 학계로는 암기하는 게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암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돼 있다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이게 사리에 조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단순하게 암기하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물론 없진 않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과락을 못 면해요. 과락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좀 처음 지금 시작하는 거고 지금 초기니까 초급반이고 그러니까 기초부터 단단히 한번 다져놓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걸 토대로 해서 여기다 살을 붙여가면서 공부를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계론으로는 절대 당황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전체적으로 뭐 여기서 뭐 한 3문제 나오고 뭐 여기서는 한 뭐 5문제 내외 나오고 뭐 이렇게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약간의 편차가 있으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학은 인문사회과학이에요. 인문과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사회과학이죠. 넓은 의미로 보면 인문사회과학이고 인문과학이냐 사회과학이냐 따질 때는 사회과학이에요. 인문과학이 아니고. 근데 이 사회과학은 여러 파트가 있거든요.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중에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학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경제학하고 사실 경제학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부동산학도. 그래서 경제학적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밑에 깔려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나머지 전체가 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꼭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